네, 개표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선거의 다양한 이슈, 그리고 선거 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전문가 윤건중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총선 지금 가장 주목해볼 수치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높은 투표율이 나왔어요. 전국이 아마 66.2%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이 62.4%, 또 세종 지역은 68.5%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하면서 이미 예측이 됐었거든요. 네. 그 역대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총선 지방선거를 토탈해서 가장 높은 수치가 지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21대 총선이 코로나 총선이라고 명명을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코로나가 가져온 영향 이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거가 다 그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만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라든가 정치권의 역할, 그리고 이제 20대 때 보여줬던 우리가 동물국회라고 하는 그런 행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정치 참여가 이번 민심이 투표장으로 가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좀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투표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 잠재되어 있던 국민들의 정치의식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좀 깜깜이 선거가 진행됐고, 그렇죠. 비대면 선거라고 하거든요. 얼굴을 직접 보거나 접촉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객관성을 주지 않았나. 예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로고송 틀고요. 만나고 악수하고 막 끌어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좀 호객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나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정책이 실종됐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낮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냉정하게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와 함께 또 개표 현황을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십니까? 충청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이번 선거 프레임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냐, 그리고 국정 운영에 정상적으로 탄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선거. 다시 얘기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년째 들어가는데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처 능력이 상당히 지금 높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54.4% 이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을 보면 충청권이 굉장히 다른 영남이나 호남이나 수도권처럼 편중된 이런 표들을 몰아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전에 이제 선거 양상들을 보면 도시 지역, 천안, 아산, 세종 지역은 절대적으로 이제 그 진보 쪽에 가까운 이런 성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경합 지역도 많고요. 특히 지금 천안갑, 천안병, 그리고 아산갑 이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저쪽 그 농촌 지역으로 가면 그 서천 보령 그리고 공주부의 청양 이쪽이 굉장히 지금 경합 지역이거든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지금 뭐 개표가 지금 30%, 40%, 5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끝까지 가봐야 될 그 선거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각 지역구마다 개표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개표가 많이 진행된 지역도 있고 아직 뭐 많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구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접전의 지역구들은 왜 지금 접전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한 군데씩 한번 짚어볼게요. 천안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청의 정치 일본지라고 할 정도로 영입인사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천안 갑을 먼저 이제 선정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안 갑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정치 신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검증되거나 지역의 활동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당에 편승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윤곽에 의해서 이제 지금 아마
치열한 경합이 네.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선에 도전하는 이창수 후보,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할 것 같고요. 그 천안 갑과 병은 그 민주당 쪽에서 공천 과정에서 네. 약간의 잡음도 있었고요.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소속 후보도 출마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초미의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산 갑 선거구는 아마 그 17대입니까? 그때 이제 이미 그 복귀왕 후보와 이명수 후보가 네. 경합을 맞습니다. 했었고, 그렇죠. 이명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청권의 보수의 아주 상징적인 분이고, 그리고 3선을 지금 하셨던 네.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복귀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장을 2번을 하셨고, 그래. 또 체급을 늘려서 청와대 그 정무 비서까지 하셨던, 네. 그래서 신구에 쟁쟁한 이런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선거 때마다 그래도 공약 선거, 뭐 정책 선거 말은 하는데 네. 아무래도 진영 대결로 또 흘러가는 모양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이번에 판단할 때 진영 논리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됐던 그 19대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이미 그 예견됐던 동물국회가 예견이 됐던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이 선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정 운영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뭐를 했는지, 이거를 사실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여야의 아주 그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이나 안전, 생활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역대 국회에서 가장 적은 수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역할을 잘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회가 어떻게 정상화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안정될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는 싸울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네. 치열하게 정책, 어떤 정책들,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누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네. 그 실현할 수 있을지 이런 정책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정말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읍소하고 정책을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되면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더 큰 힘을 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네. 힘의 논리, 또, 누가 또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네. 논리로만 지금 흘러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공약을 어떻게 보셨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눈에 띄는 참신한 공약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유권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매번 똑같은 공약을 내는데 지켜지지 않은 공약도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크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국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들의 삶이나 긴급하게 어떤 그 조치들을 취해야 될지 특히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에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이고 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긴급한 현안 문제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또 크게 보면 천안, 아산 그 세종 지역이 수도권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수도권, 행정수도 완성도 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완성이 최우선 과제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회 이전, 청와대 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전하고 부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비슷합니다. 그 천안 아산 지역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서 지금 다시 산업단지들이 지방에 많이 그 국가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폐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큰 틀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세종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아산에 네. 그 핵심적인 그 지역 문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도출이 되긴 합니다. 뭐 네.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일봉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외곽 순환도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종축장에 대한 네. 활용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도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신흥도시다 보니까 네. 원도심이 있고요. 새로 신도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농촌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들어오는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하고 농촌 지역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을 지역이 조치원 지역이 좀 네. 낙후돼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도 지금 갑 지역, 또 이제 을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낙후돼 있고, 아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산의 그 원도심 지역, 네. 구 온양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읍면 지역 이런 부분들이 양극화가 너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득 불균형, 네.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지역 현안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 전체 균형 발전이라든가 네.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 역할에 대해서 공약하신 거는 아주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우리가 보는 이 지역들이 또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네. 그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이번 총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초선에 도전하는 정치 새내기 후보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신인들이 향후에 또 우리 지역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초선들에 대한 기대는 항상 가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와도 그 새내기들. 신입생들 이제 네. 프레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초선들에 대한 기대는 기존의 구태 정치라든가 정치 싸움에 매몰려 있는 것들을 초선 재선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가 이번에 노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특히 이제 아까 천안 갑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초선끼리 경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천안은 이제 충청남도의 수부도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높고 기대감도 좀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이번에 선거 그 출마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을 했다든가 정당, 정치를 네.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52% 정도가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천안, 아산, 세종 지역이. 그리고 여성 후보들을 보면 거의 9대 1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을 할 때도 여성을 뭐 40%나 50%까지 네. 할당을 하는데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입지나 평등 그리고 다양한 그 전문성을 띠려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성별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성의 진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초선들은 기존의 정치 눈치 보지 않고 좀 과감하게 그리고 그 의지가 대단할 거 아닙니까? 네. 욕구도 많고 그랬을 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는 어떤 입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번에 이제 토론회나 아니면은 그 인터뷰들을 보면 어떤 의원에 가고 싶으십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네. 저는 뭐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분은 국방 외교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국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많은 논의라든가 또는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하는데 좀 더 발로 뛰는 그런 네. 국회 그런 정치를 초선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거죠. 네. 예. 뭐 초선의 패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좀 다양성이 담보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선거의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지역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변화를 기대하고 오늘 네. 좀 투표를 많이 좀 하셨을 텐데 우리 지역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지금 투표장에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거의 70%에 육박하는 네. 이게 투표를 보였단 네. 말이에요. 이거는 엄중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거의 70%대 나오고 네. 이번 66%보다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선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지만 실제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삶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만큼 역대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보지 못했던 요구를 지금 정치권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영 논리에 의해서 누구를 심판하고 규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해야 될 부분, 자기 해야 될 입법안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충청권은 예전에 지역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보면 대등한 균형을 맞춰줍니다. 네. 혹자들은 이걸 보고 충청권이 속내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뭐냐면 분명히 충청권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수도권에 소외됐고 그 다음에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영호남의 세력에서 분명히 자기 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캐스팅보트로 정책의 그 균형을 잡고 있는 네. 이런 면인데 이번에 이제 그 세종, 충남, 대전까지 통틀어서 보면요. 어느 한쪽에 몰아줬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아직 결과는 다 나오진 않았는데 네. 한 전체적으로만 55대 45? 네, 확실히 이런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임은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적 거물들, 특히 이제 그 세종을을 보면 네. 차기 대권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우리 김병준 네. 후보가 오셨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려온 거는 세종시의 설계자라고 자부를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를 네. 설계를 했고 참여를 하셔서 이거를 완성하고 싶어서 세종에 왔다. 근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충청권은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요. 네. 분명히 충청권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판단되는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을 그 국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라든가 대국민 정치 서비스를 하는 거지 진영 논리를 싸워서 전사가 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이기고 승자가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21대 국회가 이어진다면 아마 지금 충청권에서 요구하는 이런 구도는 잘못 판단을 하지 않나. 그래서 21대 국회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표 현황들을 또 살펴보는데 더욱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